네, 안녕하세요.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멍입니다. 금일은 10월 19일, 월요일이고요. 한 주가 또 시작됐습니다.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번 주 목요일, 금요일 날에는 영상을 올려드리지 않았는데요. 참고로 우리나라 시장이 좀 계속 하락을 하면서 특별히 특징주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몇 종목이 없어서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.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.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. 오늘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한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기관의 지속적인 또 매도세가 나오면서 금일도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아무래도 저번 주부터 좀 시장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좀 조정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재미있는 장은 아닐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. 특히나 이제 주식 처음 하시는 초보분들 이전에 학습 효과가 돼 있었죠. 떨어지면 사면 다시 오르겠다라는 그런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약간 좀 그런 패턴으로 하시다가 좀 물려 계실 수도 있는데요. 항상 다양한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또 큰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항상 잘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일단 오늘 그러면 특징 섹터들 한번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겠는데요. 일단 소비 관련주들 오늘 또 소비 회복 기대감에 오늘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저번 주부터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좀 완화가 되었고요. 또 22일부터 정부가 이 코로나로 이제 침체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이 중단됐던 소비 할인 쿠폰 배포를 이제 재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소비 관련주들 또 유통업계 관련주들이 오늘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오늘 또 은행 관련주들도 이 3분기에 양호한 실적과 또 배당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은행주들도 오늘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또 중국이 주말에 미국을 겨냥한 수출 규제법 도입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었죠. 이 같은 소식에 또 미중 간 갈등이 한층 더 격화될 수 있다라는 이제 전망이 커지면서 희귀금속 즉 히토류 관련주들이 오늘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또한 월성 원자력 발전기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타당성 심의를 앞두고 원자력 발전소 해체 관련주들이 오늘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이르면 한 20일 정도 공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또한 오늘 또 LNG 관련주들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지난달에 발생한 이 라니냐 현상이 겨울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. 이 라니냐 같은 경우에는 동북아시아와 미국 북동부 지역에 기온저하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올해 좀 추운 겨울이 예상된다면서 LNG 이 가격 상승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LNG 관련주들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반대로 이 현대 코나 전기차의 잇따른 화재 발생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었죠. 이와 같은 소식의 2차전지 전기차 테마들은 오늘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.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상한가부터 시간의 특징주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피플바이오가 상한가에 갔습니다. 오늘 뭐 신규 상장한 첫날이었었죠. 원래 공모가가 2만원이었었는데요. 오늘 시작가는 2만원을 하야 18,000원에서 이제 시초가를 형성한 뒤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. 이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변형 단백질 질환, 즉 퇴행성 뇌질환 등의 혈액 진단 제품 개발 업체인데요. 주력 제품으로는 퇴행성 뇌질환 중 하나인 알츠하이머병 진단에 도움을 주는 최진단용 의료기기인 올리고모아 베타 아밀로이드 검사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. 오늘 KPX 생명과학 그리고 또 제일약품 또 서울제약 등의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화이자가 안전성 검증 자료를 확보하는 시점인 다음 달 셋째 주에 미국 식품의약국의
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죠. 이와 관련해서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회사 홈페이지에 이 사용 승인 신청 여부는 백신의 효과 등 몇 가지 요인에 따라 이제 결정이 된다고 밝혔고요. 현재 임상 속도로 볼 때 11월 셋째 주에는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, 이 자료가 준비되면 곧바로 사용 승인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 같은 소식에 국내 최초의 항생체 중간체인 EDPCI 개발에 성공해서 미국 화이자에 공급하고 있는 이 KPX 생명과학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또 한국 화이자 제약과 필름 제형의 실데나 필시트르산염의 완제 의약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 또 서울제약도 오늘 시장에서 부각이 되었고요. 또 아울러 한국 화이자와의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제일약품도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KC 같은 경우에 이전에 나온 소식이었었죠. 저번에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베타 버전 출시 예정 속에 이 터치 스크린의 핵심 반도체 부품을 공급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부각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S&W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원자력 발전소 해체 테마들이 상승을 했었죠. 월성 원자력 발전기 1호기 조기 폐쇄에 관련된 이 타당성 심의 소식으로 이 원자력 발전소 해체 테마 섹터인 S&W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한국전자홀딩스 KC와 항상 같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. 이 한국전자홀딩스의 자회사인 KC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한국전자홀딩스도 오늘 26%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제일약품 앞서 말씀드린 KPX 생명과학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이자 관련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23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BT형 같은 경우에는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결정 소식 속에 오늘 17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제일파마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 제일약품 자회사인 제일약품이 오늘 23% 급등함에 따라 제일파마 홀딩스 또한 16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대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회 세종시 이전 기대감 속에 이 세종시 인근 지역의 본사 그리고 또 공장을 소유한 사실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금일 12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15%가 아니고 오늘 12.89% 상승을 했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. 테린 포장도 이전에 나왔던 소식이었었죠. 저번 주에 골판지 수급 차질 우려 지속 등의 오늘 골판지 제조 테마들도 좀 상승을 하는데요. 이에 따라 테린 포장 오늘 12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지역난방공사 추운 겨울에 따른 LNG 가격 상승 기대감에 오늘 12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우진 또한 원자력 발전소 해체 테마 섹터입니다. 이와 더불어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식 정식 결정을 앞두고 이 관계사가 이 원자력 환경 기술 개발과 이 방사능 제염 사업에 관련돼서 부각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나오면서 금일 11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KPX 홀딩스 또한 자회사인 KPX 생명과학이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죠. 이에 따라서 오늘 11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두산중공업은 마찬가지로 원자력 발전소 해체 테마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. 이와 더불어 또 조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10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 서한 같은 경우에는 14조 원 규모의 서대구 역세권 사업의 단독 컨소시엄 입찰 소식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9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T-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의 권리락 효과 발생 소식 속에 금일 9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
이렇게 상한가와 특징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아무래도 시장이 좀 약하다 보니까 어떻게 시장에서 크게 이슈 부각되는 특징주들도 그만큼 좀 줄어든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. 그럼 먼저 시간의 특징주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테코어 바이오가 시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. 장마감 이후에 제2형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,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질환의 예방 또는 이 치료용 조성물 관련해서 특허권을 취득했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오늘 또 시간에서 일부 또 탄소 배출권 테마들이 상승을 했는데요. 이에 따라서 한솔홈데코가 9%대, 또 이건산업이 시간에서 3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대웅제약과 대웅도 시간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. 장중에 니클로사마이드 이 코로나19 치료제 호주에서 임상일상을 승인했다는 기사와 또 장마감 후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이 균주 전쟁과 관련된 최종 결론에 대해 연기 가능성이 부각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대웅제약 4%대, 대웅 2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참고로 대웅제약은 대웅의 자회사라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. 마지막으로 오디텍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자회사인 MBM이 영국 런던 세인트 조지스 대학 의과대학과 함께 이 백신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2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시간에서 반대로 오늘 또 하락한 종목들은 좀 자동차 관련주들인데요. 현대모비스, 또 S코넥이라든가 현대차, 기아차 등이 시간에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.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 3분기 경영 실적에 세타 GDI 등의 일부 엔진에 대한 추가적인 충당금 설정 등으로 약 2조 원 규모의 품질 비용 반영을 예정할 것이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한 4%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이렇게 금일 10월 19일 상한가부터 시간의 특징주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. 계속 제가 저번 주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제 미국의 대선이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나타낼 수도 있다는 점이고요. 현재 시간 내에서 미국의 지수 선물은 반등하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아무쪼록 금일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. 마지막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내일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